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겪은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안젤라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20세 조카 마리아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과연 안젤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안젤라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항공권에는 카라카스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7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지난 7년은 꿈만 같았어요. 처음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김치도 매워서 먹지 못했던 안젤라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 소식을 듣고는 모든 걸 뒤로한 채 고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공항까지 배웅 나왔죠. 빨리 다녀와. 어머님 괜찮아지실 거야. 민수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안젤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7년 전 떠날 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카라카스 공항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죠. 그런데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안젤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카 마리아였어요. 20세가 된 마리아는 안젤라가 떠날 때만 해도 13살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마리아가 달려와 안젤라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안젤라는 마리아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거든요. 마리아의 옷차림도 7년 전보다 더 소박해졌고 손톱은 깎을 겨를도 없이 거칠어져 있었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마리아는 계속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한국 정말 좋죠?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모가 보내주신 사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안젤라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라카스의 풍경도 7년 전보다 더 황폐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안젤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길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정전이 일상이 된 듯 발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안젤라의 표정을 보더니 조금 창피한 듯 말했어요. 많이 변했죠? 저희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그 순간 안젤라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7년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집안 형편도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안젤라는 한국에서 모아둔 돈으로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면서 안젤라는 마리아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수기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동네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안젤라는 마리아가 쓰레기통 옆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영어 강의였는데 마리아는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다가가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폰을 숨겼어요. 뭐 하는 거야?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영어 공부요. 무료 강의를 찾아서 듣고 있어요.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약해서 여기서 해야 해요. 그제서야 안젤라는 이해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안젤라는 마리아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예전에 100원이면 살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1000원도 넘었습니다. 마리아는 물건 하나하나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며 장을 봤어요. 이모, 한국은 물가가 어때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도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면 천국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안젤라는 마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진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마리아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이모, 저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안젤라는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리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3살 때까지만 해도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던 마리아가 이제는 꿈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안젤라는 집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전기료를 못 내서 하루 종일 정전되는 날도 많았고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척했지만 안젤라는 점점 마리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마리아가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20살 나이에 벌써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아야, 요즘 힘들지?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모, 저 사실 매일 밤 울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저만 여기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매일 돈 걱정만 하시고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젤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마리아는 이모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모가 한국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줄까? 안젤라가 말했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자도 어렵고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여기 가족들 놔두고 갈 수도 없고요. 마리아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젤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안젤라는 동네를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7년 전만 해도 활기찼던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공원에는 할 일 없는 청년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리아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 마리아가 또다시 쓰레기통 옆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해?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있겠죠. 희망사항이지만요. 그 순간 안젤라는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진짜 희망을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포기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안젤라는 한국에 있는 남편 민수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지만 민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좀 어때?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어머니 상태에 대해 설명했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여보, 우리 조카 마리아 기억나죠? 지금 20살인데요. 안젤라가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고 똑똑한 아이. 어때, 잘 지내? 안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꿈도 다 포기한 상태고요. 그때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젤라가 손짓으로 부르자 마리아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부. 마리아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반갑게 인사를 받았지만 곧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7년 전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마리아야, 요즘 뭐 하며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안젤라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집안일 도우면서 지내요. 가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하지만 안젤라는 마리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리아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러자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부, 이모가 사는 한국집 정말 예쁘네요. 이런 집에서 사는 거 꿈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마리아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깨끗한 거실,
정돈된 책장,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마리아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겠죠. 민수는 마리아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리아야, 언젠가 너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대답했어요. 이모부,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냥 이모처럼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대리만족할게요. 통화가 끝난 후 안젤라는 마리아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진짜로 한국에 가고 싶어? 안젤라가 물었어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하면 매일 상상해요. 거기서는 정전도 없고 깨끗한 물도 나오고 도서관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에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죠. 마리아야,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루는 거야. 안젤라가 마리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안젤라는 더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마리아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안젤라와 마리아를 불러 모았습니다. 안젤라야, 마리아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안젤라야, 너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구나. 그게 할머니는 제일 기뻐. 그런데 마리아는 어쩌지? 어머니가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할머니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마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꿈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거든. 그리고 안젤라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안젤라만 병실로 불러들였어요. 안젤라야, 할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안젤라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들어봐. 할머니가 죽고 나면 이 집에 남을 사람은 마리아뿐이야. 그 아이 부모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갔거든. 마리아만 할머니 때문에 남아 있었어. 안젤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 아이는 너무 똑똑해. 여기서 썩히기엔 아까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자 문제도 있고. 안젤라가 망설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라야, 내가 사랑받는 곳이 너의 집이야. 그리고 마리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꿈을 이룰 기회를 줘. 그날 밤 안젤라는 병원 복도에서 마리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안젤라가 물었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젤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전해주었어요. 마리아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안젤라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혼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했어요. 20살 나이에 너무 성숙한 모습이었죠. 조문객들은 모두 마리아가 정말 의젓하다고 칭찬했지만 안젤라는 그 의젓함이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안젤라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심각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요. 안젤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즉시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요. 뭔데? 말해봐. 안젤라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마리아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생각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마리아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 아이를 여기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젤라는 민수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갑자기 20살 조카를 데려와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보,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담스럽죠?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당연하지. 마리아를 데려와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우리 둘만 살던 집에 갑자기. 안젤라가 말하자 민수가 끊어서 말했어요. 안젤라야, 마리아는 당신만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당신이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 민수의 말에 안젤라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안젤라는 마리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이모가 너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마리아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모, 정말요? 꿈 아니에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꿈이 아니야. 이모부도 동의했어. 우리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마리아는 그제서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모, 저 정말 한국 가도 돼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도 돼요? 그날 밤 안젤라와 마리아는 한국행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짐 정리, 그리고 마리아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획했어요. 마리아의 눈빛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안젤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을 여러 번 방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비자를 받던 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정말 진짜가 됐어요. 마리아가 비자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안젤라도 덩달아 기뻤어요. 이제 정말 마리아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힘든 곳이었지만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거든요. 안젤라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7년 전 처음 한국에 갈 때 똑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마리아야, 무서워?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무서워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다를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안젤라는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모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진짜 집 같잖아. 너도 금방 적응할 거야. 공항으로 가는 날 온 가족이 나와서 마리아를 배웅했습니다. 삼촌이 마리아에게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마리아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렴. 마리아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힘내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주저했습니다. 이모, 정말 갈까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용기 있는 아이야.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리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모, 그곳에 가면 나도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요즘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거기서는 네가 원하는 만큼 웃을 수 있어. 그리고 꿈도 마음껏 꿀 수 있고.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마리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안젤라는 마리아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분명히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 자체가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입국장에서 나오자 한국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모두 나와 계셨어요. 마리아를 처음 보는 시가족들이었지만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마리아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네.
시어머니가 마리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마리아에게 직접 인사했습니다. 마리아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마리아는 어색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꾸벅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리아는 창밖 풍경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 있게 줄지어 선 자동차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깨끗한 건물들이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모, 여기 정말 영화 속 같아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리아를 위해 준비된 방을 보여주었을 때 마리아는 말을 잃었어요. 깨끗한 침대, 책상,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이모, 이 방이 정말 제 방이에요? 마리아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는 아직 매웠지만 불고기와 계란찜은 마리아 입맛에 맞았습니다. 마리아 씨, 천천히 적응하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마리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이제 넌 내 손녀야. 멀리서 혼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리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와 마리아는 함께 한글 교재를 펴놓고 앉았습니다. 이모,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마리아가 말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괜찮아, 이모도 처음엔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자유자재로 쓰잖아. 안젤라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마리아가 한글 자음을 따라 읽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도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우리 마리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익숙할까? 그리고 안젤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마리아를 사랑받는 곳으로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진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리아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